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 좀 만진 놈입니다. 11월 30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베이징 고안과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베이징 고안은 4승 0무 0패로 2조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2승 0무 2패로 2조 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알란이 수준급의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는 장과 비에라까지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침묵하던 공격수들까지 살아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한 득점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수비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김민재의 부담까지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서울이 치앙라이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많아야 1실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FC 서울은 지난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치앙라이전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박주영이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역시 주세종과 고요한이 명단에서 빠지니 원활한 볼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쉽게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수비가 워낙 단단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많아야 한 골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치앙라이에게 2골을 내줬을 정도로 수비력이 불안한 모습이며 오스마르와 포백 라인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내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서울입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베이징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되며 베이징은 매 경기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은 직전 경기에서 얇은 선수층으로 인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이 다득점을 만들며 승리를 따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는 FC 도쿄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FC 도쿄는 2승 1무 1패로 F조 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울산은 3승 1무 0패로 F조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지난 상하이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했던 레안드로가 직전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며 리그에서의 득점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올리베이라와 나가이의 움직임도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수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모리시게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했지만 결국 실점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울산의 공격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도쿄입니다. 울산은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후반 85분 이후 득점을 터뜨리며 경기 후반 공격 집중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니오와 김인성이 득점에 성공했고 중원에 신진호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2골이나 터뜨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수준급의 득점력으로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김기희가 정승현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점을 피하지는 못하겠지만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대량 실점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직전 경기에서 도쿄가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울산 역시 주축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다득점을 만들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상하이 선화와 퍼스 글로리의 경기입니다. 상하이는 2승 0무 2패로 F조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스 글로리는 0승 0무 4패로 F조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도쿄전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센터백 자원들의 컨디션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랑시시가 센터백 자리에 배치되고 있을 정도로 수비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도 선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신욱이 직전 경기에서 돌아왔고 모레노가 한 골을 터뜨리며 골 감각을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한 골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하이입니다. 퍼스 글로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연패로 계속해서 2실점씩 내주며 좀처럼 수비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실한 센터백 조합을 찾지 못했고 최근 주전 센터백 아스프로포타미티스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결장했던 공격 자원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며 게다가 공격수들의 침묵까지도 심각한 수준이라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침묵을 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상하이가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퍼스 글로리는 좀처럼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 수비력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신욱이 돌아온 상하이는 이전보다 더욱 막강한 파괴력을 선보이며 저득점에 그치더라도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마지막 경기는 치앙라이와 멜버른 빅토리의 경기입니다. 치앙라이는 1승 3패로 2조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1승 3패로 F조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는 지난 서울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8골을 터뜨린 빌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옵션이 여전히 다양하지 않으며 빌이 막혔을 때 대책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수비력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 틴좀을 레프트백 자리에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스쿼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멜버른이 점점 조직력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멜버른은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한 골밖에 터뜨리지 못했을 정도로 득점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게스테드, 맥마나만, 크루세 등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들이 즐비하고 있고 이들은 영국 무대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수들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름값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안셀, 룩스와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을 후반에 빼주며 체력 안배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멜버른입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은 멜버른이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라 보여지며 치앙라이가 직전 경기에서 수준급의 공격력을 선보이긴 했지만 멜버른 공격수들의 클래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득점에 그치더라도 멜버른이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경기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